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순복의 띵킹 아이큐브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논어하기편 9장 2부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그 21세기의 장례 문화를 공부하셨죠. 예, 오늘은 21세기의 제사 문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증자왈 신종추원 민덕귀후의. 예, 증자가 말하길 신종추원하면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올 것이다 했습니다. 예, 저번에 신종로부터 장례 문화를 공부하셨죠. 오늘은 추원을 가지고 제사 문화를 공부하실 거예요. 더불어 신종추원한다면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왜 신종추원하면 백성의 덕이 귀하게 돌아오는지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추원이죠. 예, 멀원, 쫓을 추예요. 예, 먼 조상을 추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조상을 추모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그 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제사이죠. 예,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추석이 돌아오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제사를 지내는 댁이 이제 점점 적어지고 절이나 교회 같은 그런 시설을 의지하는 댁도 많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우리가 이 제사를 어떻게 치루어야 되는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왜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성리대전이라는 책에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호는 양의 성질이 있어서 하늘로 돌아가고 백은 음의 성질이 있어서 지수화풍이 되어 땅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그 흩어진 혼백을 정성을 다해서 다시 불러 모아서 흠양케 하는 것, 그것이 제사이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예, 조금 살펴보면요, 이 혼의 글자는 귀신 기자에 구름 모양의 운자가 배 있죠. 예,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기가 돼서. 예, 그 다음에 이 백은요, 귀신 기자의 흰 백자입니다. 이 흰 백자는 그 해골의 모양입니다. 사람 머리를 형상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호는 하늘로 이제 올라가서 구름처럼 둥둥 떠다니고, 예, 백은 지수화풍이 돼요. 그러니까 살과 뼈는 흙으로 되고, 피는 물로 화하고, 사람의 체온은 불로, 그리고 호흡은 바람으로 돼서 이제 다 땅으로 흩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흩어지는 혼백을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그들을 불러서 흠양케 한다고 했어요. 흠양이라는 것은 그 제물을, 음식을 차려놓고 그들이 그 제물에 그 기를 이제 흠양케 해서 그들의 기를 복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제사를 하는가? 예, 왜 굳이 죽은 그 혼백을 다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흠양케 해서 그 기를 복돋아 주는가를 보시면요, 이 내면에는 그 동양의 그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그 명제로 불이사상이 있어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혼백이 비록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땅으로 흩어지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로 모이고, 예. 사람의 몸도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결국은 둘이 아닌 하나이고,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확대시키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 발전시켜서 조상이 나와 결코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요. 예. 그래서 조상이 죽었다고 해서 별개의 인연이 아니고 내 안에 여전히 내 형제들 안에 내 자손들 안에 그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예, 말이 거창해서 철학적 개념이지 그 조상이 여전히 그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개념이 이 동양적 사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조상님을 우리와 이렇게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하는가?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헤어지는 것에 대한 그 위로랄까? 우리는 영영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동양의 참 그 정스러운 그런 성향이 이런 개념을 도입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는 예. 결코 조상과 나는 분리된 것이 아님을 제사를 통해서 계속 인지시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아주 옛날에는 정말 무지몽매했던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 그야말로 비가 와도 걱정이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이었던 그런 시대에 비가 오면 비 오지 말라고 기청제를 지내고 비가 안 오면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이런 식으로 그 천재지변으로부터의 이 나약한 인간을 보호받기 위한 그런 식의 그 목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있었고요. 또 이제 자연물, 말하자면 북극성, 북두칠성, 달, 해 이런 그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네, 지금은 뭐 과학의 힘으로 다 이제 다 드러난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정말 그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는 것 예,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신비했겠습니까? 예, 그런 자연문에 대한 숭배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세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다 제사의 형식을 빌어서 치루었던 것이죠. 또 이제 사후 영혼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신통력을 기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이제 자손의 번영을 빌고 예, 형제간, 친족간의 화목을 도모시키고 또 제사를 지냄으로써 조상을 영면시키는 이런 것은 우리 이제 개인적인 제사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러한 그 인간의 그 바람, 소망 이런 것들은 그 여러 가지 그 제사의 형식 속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첫째가 그 하늘을 공경하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식의 그 제천의식 제사가 있겠고요. 나라가 잘 경영되기를 바라는 종묘 제례 같은 게 있고 사직단에 또 제사를 지내는 게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기제, 묘제, 뭐 달에 계절마다 지내는 시제 그런 것들 효나 조상 숭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제사의 형식들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공부하신 그 제사의 의미 그리고 제사의 종류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이 증자가 말하는 신종추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증자는 신종추원하면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추원의 목적은 바로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오고자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예. 증자가 말하는 그 제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추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신종자 상진기애야 추원자 재진기경야가 있어요. 신종이라는 그것은 그 상례로서 그 슬픔을 다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것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 슬픔을 다하는 그것을 상례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슬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슬픔을 다하는 그 표현을 상례로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추원자, 조상 추모하는 것으로는 그 공경함을 다하는 것을 제사로서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슬퍼도 상례로서 하지 않으면 그 슬픔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상례가
어설프면 그 슬픔을 다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예식이 중요한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슬픔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이 문장을 조금 삐뚤어서 보면은요, 슬픔을 다하는 것은 상례로서 해야 돼요. 그래서 상례가 만약에 부족하면 그건 슬프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가 별로 슬프지 않아도 상례를 거하게 치르면 굉장히 슬픈 것이 되는 거예요. 제사도 내가 공경함을 다 한다 한들 제사를 부족하게 하게 되면요, 그건 공경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공경함이 적어도 제사를 거창하게 치르면 그거는 아주 공경하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육아의 예의, 예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건지 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예의 한계입니다. 예식의 한계예요. 옛날 이 시대에는요, 법이 없던 세상입니다. 법이 성문화되지 않았을 때예요. 법 대신 예가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유지시켜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종추원해야만 백성의 덕이 귀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백성의 덕은 후하게 돌아오지 않아요. 예, 알 것도 같고 물을 것도 같죠.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의 목적을 증자 입장에서 좀 살펴보시죠. 증자라고 하면은 순임금 다음의 효자예요. 이 육아 안에서. 예, 그 육아는요, 그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죽음에 대해서 제자가 물어보니까 산도 물으면서 무슨 죽음을 물어보느냐라고 할 정도로 이 죽음이라든가 귀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지내느냐? 효예요, 효. 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인간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예, 부모를 비롯한 모든 것이 그 조상님이 내 존재를 지금 있게 한 그 덕분인 것이 되기 때문에 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귀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귀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그 효성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제사를 지낼 수 없죠. 예. 그 다음 문자가요. 이 제사가 겉모습은 하는, 망자를 보내는 장례, 망자를 맞이하는 제사, 이런 식으로 해서 대상이 망자인 것 같지만 결국은 살아남은 자, 지금 살고 있는 자의 삶을 위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례조차도 망자를 편안하게 가시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망자를 보내는 그 아픔을 스스로를 달래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그 죽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신통력 같은 것을 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손이 번영이 되기를 바라고, 집안이, 예, 일어나기를 바라고, 형제간에, 친목간의 관계가 돈독하기를 바라는 그 내리사랑이라고, 절대로 이 자손이 그 위의 조상이나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끝까지 이 자손들을 위해서, 예, 이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 조상님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법이 이렇게 성문화되지 않았어요. 문자화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라는 것이 법입니다. 지금은 법으로 통치를 하지만 옛날에는 예법으로서 통치를 했던 그런 시대의 얘기예요. 노노에 나오는 그 시대가요. 지금 시대는 뭐 장례나 제사 같은 거는 뭐 다 돈만 있으면 시설에 의지해서 하거나 뭐
얼마든지 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오직 이 왕만이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시대가 돼서 제후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대부가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삼비 정도까지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제사고 장례고 이런 의식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나 제례는 지배 계급만의 의식이었어요. 때문에 이런 의식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정자입니다. 그들의 권력의 표시예요. 이런 예식을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이제 안 하는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가 신분 계급에 맞는 예를 수행해요. 그 계급에 따라서 예법이 다 다릅니다. 이 대부가 감히 왕이 하는 예법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평민은 아예 그나마도 못하지만 제후로서의 지낼 수 있는 말하자면 그 8일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춤도 64명이 춤을 추는 8일무를 치지만 제후는 16명의 무희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그 대부는 4명이 추고 사는 2명이 춤을 추는 이런 식으로 예식에 다 급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피지배급인 백성들이 볼 때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 의식을 치르는 그런 통치자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하는 거죠. 와 우리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신분 계급의 상황에 순응하게 돼요. 그것으로써 사회,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피지배급인 백성들은 저절로 그 계급에 순응하게 돼요. 왜? 그 예법을 몰라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 예법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 급 따라. 왕, 제후, 대부, 사, 또 그 아래, 감히. 그러니까 감히 이 밑에서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 예법이라는 의식을 치러내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 계급에 맞게 국가를, 사회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장례와 제례는 하나의 법이었습니다. 그 신종추원, 장례와 제례, 이 감히 아랫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정말 왕이 격식에 맞게 제대로 해야만 백성들은 저절로 거기에 굽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분제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저절로 굽히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복종하는 겁니다. 와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예절에. 예법에 그 법과 같았던 그 예식이 정말 수백 년 그야말로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계속 고수해 왔던 그 법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제사의 형식을 이어왔는데 이제 4차 산업이 대두될 정도로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이제 제사의 문제점이 이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제사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옛날에는 법 대신 사회 국가의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예법이 지금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 문화를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이 괴리가 생긴 것이죠. 문화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그 제사를 그야말로 왕이, 제후가, 대부가 뭐 이런 식으로 끝대로 그 제사의 형식을 치루었을 때는 다 형식대로의 의미가 다 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의미가 이제 하나씩 다 잃어버리거나 시대에 맞지 않음으로써 버리거나 해서
지금 껍데기만 남았다고 볼 수 있죠. 형식적인 의례만 남았어요. 더더군다나 이 형식적인 것이 지나치게 종교화되었다는 거죠. 혹은 가정의례 준칙에 위배된다. 너무 허리허식이다. 예. 홍동백선이 뭐니 뭐 얼마나 법이 복잡합니까? 그거대로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형식만 남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핵가족화되고 뭐 예? 산업화되면서 뭐 이런저런 저기로 이 제주 장남위지의 제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또 이제 가부장 제도의 폐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대를 여성 상위 시대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런 제사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결코 늦지는 않고 이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 방식을 고수하는 것에 이제 제사의 문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식생활도 엄청 변했지요. 식문화도 바뀌고 그런 것에 대한 기대에 미흡하죠. 이 제사라는 것이. 제사 음식을 보시면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먹는 것이 귀했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치르게 되면 정말 그 제사를 통해서 못 먹던 사람들이 좀 얻어먹을 수도 있었고, 이렇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제사에 올리는 그 음식, 메뉴도 지금 식문화와 또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형식에 맞춰서 또 음식상을 차려내자니 그것으로 인한 그 가정 불화가 또 만만치가 않죠. 오죽하면 명절 중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이거는요 교육의 부재입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뭐 다 지금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제사 가지고 제사 때문에 집집마다 이 제사 소리만 나면 눕는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 지체 현상이에요. 산업화에 따라서 예, 성이 평등화되지 않았습니까? 뭐 어쨌든 예, 공공연하게 성평등 시대가 됐고 핵가족 시대가 됐는데 장남만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딸만 있는 집은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산업화가 되면서 다 흩어지게 살게 되다 보니 종족끼리도 서로 소원하죠. 관계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제사를 꼭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의 부재예요. 우리가 전통 문화를 고수하고자 한다면 왜 해야 하는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속은 가르치지 않고 형식만 가르치다 보니 젊은 세대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 젊은 세대는 거의 서구의 그 이성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를 악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또 키우다 보니 모처럼 오는 명절이 휴가인 것이죠. 휴가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사회적인 생산 능력이 약화됐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는 거죠. 예,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예. 예, 지금 살펴본 것처럼 그 제사에 관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제사가 좀 바람직하게 그 제사 문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첫째가요, 그 지나치게 종교화된 그 형식적인 의식을 좀 간소화시키면 좀 정신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은 사실 제사 그 예법도 많이 간소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람 워낙에 편한 것을 바치다 보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기독교 문화가 워낙에 성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간격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좀 어쨌든 이 현대에 맞게 의식을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식문화, 음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변화됐죠. 식생활도 굉장히 윤택해지고 때문에 못 먹고 못 살던 때의 그런 이제 모처럼 포식을 하는 기회였던 그런 역할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 이런 세상이지요. 그리고 그 음식 메뉴도 좀 지나치게 기름기가 많다고 하기도 하고, 뭐 요즘 뭐 다 기름기 먹으면서도 제사 음식 갖고는 또 기름기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제사가 다례라고 해서요. 그 차를 올리거나 물을 아주 깨끗한 물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최초였습니다. 근데 이제 농경 문화다 보니 이제 햇곡식들을 이제 올리고 이렇게 정성으로 이제 올리고 하던 것이 이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을 올리는데도 뭐 홍동백선이 뭐 해서 그 음식 올리는 것도 굉장히 법도가 까다롭죠. 그런 절차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 다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쫓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것이죠. 의미를 알고 하면서 오는 그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하려니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죠. 차려놓은 음식이 또 그걸 요즘 사람들이 또 잘 안 먹고 하니까 그냥 냉장고에 계속 차이게 되니까 이 음식을 마련하는 여성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신 집 조상 제사를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건이 이제 커지다 보니 이 남자들이 또 여자에게 옛날처럼 무조건적인 강요는 또 어려운 세상이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시대하고는 많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제사 시간 같은 것도 이제 기제사 같은 경우는 자시에 지내지 않습니까? 혹은 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날 생활에 이제 장애가 그러니까 제사 시간을 좀 융통성 있게 왜 제사 시간을 그렇게 했냐면요 그야말로 귀신들은 음의 시간에 이제 활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시나 이런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따질 수가 없죠. 왜냐? 그걸 알면은 따질 수가 있는데 많이 잊혀졌고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뭐 의견이 분분하니 뭐 자기네들 각각의 편한 시간에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왕에 그렇다면 좀 융통성 있게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됐고 그리고 성평등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장남 위주의 제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죠. 또 다 요즘은 하나나 둘을 키우는데 딸만 있는 집은 제사를 지낼 수 없다는 것이 되죠. 제주가 장남이어야 된다는 걸 고집한다면 그리고 옛날에는 장남이 제사를 지낸다는 그 조건 하에 그 부모님 재산을 장남에게 주면서 제사를 요구했지만 지금은 유산이 다 n분의 1 아닙니까? 그럼 제사는 똑같이 나눠 가지면서 장남에게만 제사를 요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죠. 때문에 요즘은 그 제사도 유산을 n분의 1로 하듯이 제사도 돌아가면서 하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 제사를 왜 해야 하는가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사를 통해서 부모님을 과의 그 연결을 할 정도의
근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어떤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손들이 제사를 통해서 부모를 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근기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자꾸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제사를 잘못 지내기 때문이거든요. 제사를 잘못 지내고 그 분란을 일으키면서 싸우느니 아예 그 조상 추모 시간 그리고 그 친족이나 형제들 간의 그 화해의 장, 축제의 장, 만남의 장 같은 그런 식으로 이 제사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이후에 정말 그 안에 좋은 질을 담을 수 있도록 이 형식만이라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